예, 안녕하세요. 오늘 양증시 약간 좀 빠졌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가 좀 0.5% 정도 상승을 좀 하다가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거의 지금 뭐 정고점 인근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4,222포인트가 6포인트가 이제 신고가인데 4,214포인트, 0.15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에 비하면 많이 약하죠. 약해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다가 지금 0.76%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증시를 보시면 큰 코스피가 75%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 기준으로 지금 요거 보시면 75% 상승을 했죠. 연봉으로는 75% 상승을 했는데, 예, 요만큼의 진짜 지수 연동에만 우리가 투자를 했어도, 그쵸, 자산이 1억이다. 그럼 1억 7,500이 이제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정도의 또 상승률이 있었다. 그래서 25년도 상승을 보면은 그 주요 이제 영향요인들이 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주요한 팩터들이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세계적인 어떤 금리 인하 기조, 예, 올해는 계속 인하를 했잖아요. 네 차례인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인하를 했었고, 미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계속 금리를 인하시켰다. 그래서 이게 많은 증시에 이제 도움이 됐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한국의 증시 부양책이 있었잖아요. 증시 부양책. 그래서 부양책 덕분에 우리 코스피까지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코스닥까지도 같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좀 만들어졌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AI의 영역이 있죠. AI. 세계적인 어떤 산업의 태동, 신산업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3차 산업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 예,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AI의 신산업의 새로운 기술의 태동으로 인해서 증시들이 그에 맞물려가지고 많이 좀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이 또 올라온 반도체 슈퍼사이클, 예, 슈퍼사이클, 요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막강까지도 좀 달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큰 요인은 여기 금리 인하 요인, 그리고 중시 부양책, 그리고 AI 산업, 신산업의 태동, 요거로 인해서 코스피는 이제 75%나 상승을 했다.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반 정도는 상승을 했어요. 지금 연봉을 보시면 36% 상승을 했습니다. 예, 36%. 1년 동안 한 유정승을 했고, 아직도 갈 길은 멀죠. 여기까지 지금 200% 정도 더 남아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지금 신고가 상태죠. 예, 75% 상승한 이런 상태고, 그리고 오늘 증시 상황을 보면은,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어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4,800억, 그리고 주가로 3,600억 매도를 했고, 이 물량을 개인이 다 이제 받아줬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3,100억, 그리고 기단이 1,900억, 그리고 이 물량을 그대로 개인이 또 받아줬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견조하게 이렇게 코스피가 좀 하락을 좀 했다가 반등을 한 계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예, 얘네가 많이 좀 받쳐줬죠. 얘네 덕분에 코스피는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가 지금 계약 4.8천가요? 그 이제 계약 해지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세를 많이 보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까지 좀 하락을 했었고요. 뭐 기타 이런 차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는 뭐 거의 횡보하는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쁘지 않았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주들, 예, 소부장주들하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그 장비, 예, 여기 보이죠?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반도체 재료 부품주, 그리고 반도체 설계주,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좀 보면, 지금 반도체 장비와 재료 부품과 반도체 설계 쪽에서 볼 만한 것들은 거의 다 천억이 안 터졌어요. 예, 천억 이상 터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크게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금씩 더 거래 대금들이 터지고 대기성 위로 올라와주고, 그리고 하나의 이제 파동을 완성을 하고, 그 파동을 넘어서는 어떤 시도들, 네, 작은 이제 파동들이 나오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 박스를 돌파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을 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비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볼만한 게, 원익 지금 보면 홀딩스가 많이 로봇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원익 홀딩스의 지분을 30% 정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익이 오히려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익이 상한가를 들어가서 얘 하나를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제주 반도체가 오늘 많이 올랐죠. 예, 제주 반도체 약 20% 이상 올랐는데, 그래서 얘를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고려 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외를 좀 했고요. 기타 뭐 전기차 부품이나 재건축이나 로봇이 있었는데 크게 추가할 만한 종목은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금은 거의 뭐 외국인과 기관의 연말 이제
증시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고점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이제 외국인과 기관 주포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강했던 하루였고, 그 물량을 대부분이 이제 우리 개미들이 받아내면서 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굳건하게 좀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증시를 좀 부양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굵게 자기 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원익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원익 홀딩스가 거의 1,500% 올랐어요. 그래서 원익 홀딩스를 보면은 원익 홀딩스 예, 원익홀딩스가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보일지 모르는 게 1,800% 올랐죠. 네, 1,800%나 올랐어요. 그래서 얘네 주식을 30%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원익이 좀 상한가를 오늘 들어갔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가서 이제 전고점 신고가가 12,500원인데 14%밖에 안 나갔습니다. 얘를 월요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가 오늘 슈팅을 잘 줬죠. 슈팅을 잘 주고 요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24,000원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기 4만 원인 거를 터치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종목 그리고 하이브 하나를 좀 추가했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전고점이 한 6%밖에 안 나갔고 요 작은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어요. 요 거래대금 뭐 크진 않지만 1,000억이 들어와줬고요. 이제 여기까지 추가를 좀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얘는 이제 뭐 세스 때문에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스 26은 피지컬 AI가 주로 이제 주된 부대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수혜주로 대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자, 나스닥 상황 보시면 지금 0.02% 정도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원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제 가져왔던 제형하고 비츠로테크 저는 원래 매도를 했고요. 비츠로테크랑 제형 그리고 원익홀딩스를 매도를 했는데 원익에서는 수익이 컸는데 제형하고 비츠로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뭐 간단히 보면은 비츠로테크 이렇게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다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뒷주로 넥스트 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뭐였죠? 제형 솔루트인가요? 제형. 예, 얘는 샀다가 다시 팔았어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손절을 하고 이거 샀다가 시간에서 시원치 않아서 다시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볼 예정이고요. 그럼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자, 원익홀딩스는 요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죠. 박스권을 멋지게 돌파를 해서 지금 25년 7월 달에 7월부터 이루어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지금 시고가가 12,150원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상승을 해준다면 오늘 원익홀딩스가 한 5% 정도 올랐잖아요. 오늘도. 근데 얘가 어느 정도 보합만 유지를 해줘도 원익은 전고점을 터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익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대금이 1,300억. 그러니까 얘는 일본봉이 15억이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형 솔루텍.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월봉 기준으로, 주봉 기준으로만 봐도, 자, 이번 기준으로 요 부근, 요 잔디 박스권, 검은 선이죠. 3,900원이잖아요, 여기. 3,900원이, 약 2008년이에요. 이거 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준비 기간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지지하던 포인트였고 3,900원이 여기서 이제 저항 포인트가 됐죠. 3,900원이 검은 선이. 근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장기 박스권 한 17년 이상을 장기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돌파하는 공이 나와줬죠.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봉에서 돌파하는 봉이 이렇게 나와줬고 돌파봉 이후에 이 위에서 박스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돌파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참 특이했던 게 있어요. 오늘 제형 같은 경우는 일본봉 기준으로 얘를 어제 홀딩했었어요. 족바에. 근데 일본봉 기준으로 첫 봉에서 약 10% 가까이 홈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도 못 대고 있다가 나중에 좀 올라왔을 때 손절 처리를 했는데 자, 근데 10%까지 밀고 나서도 얘는 꾸준하게 누군가가 수천 주씩, 수만 주씩 계속 어느 정도 떨어지면 좀 매수를 이렇게 해주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해주고 그런 흐름들이 하루 종일 나왔었어요. 제형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 이거를 좀 매집하고 있는 좀 흐름이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좀 이제 갖게 된 그런 포인트였는데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얘는 다음 주에도 꾸준히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7년이라는 장시간 동안 준비를 한 종목이라서 그리고 3,9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여기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한 얘는 계속 봐야 된다. 기준 거래대금은 2,000억 그럼 얘는 일본봉에 약 25억 이상 나올 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비치면 넥스텍도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죠. 얘는 너무나 밝게 이제 뻔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운봉을 다 먹는 요 양봉이 나왔을 때부터 얘는 계속 지켜봤어야 되죠. 지켜보면서 요 운봉을 다 먹는 봉이 나왔고 또 이 운봉의 고점을 소화하는 또 요런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이 윗꼬리들을 완전히 다 소화하는 양봉이 또다시 나왔어요. 조가 기준으로는 이제 최고 조가, 최고 조가인 양봉이 나와줬어요. 최고 조가의 양봉이 나와주고, 자, 이 정도까지 올려놨다면 얘가 요 위에는 이렇게 길게 윗꼬리를 달더라도 여기 2만 원대는 한번 터치를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는 강력한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생각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거래대금 수준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2,000원 가까이 이렇게 터져주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래대금도 받쳐주면서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이라는 뭐 재료도 탄탄하고요. 그래서 얘는 다음 주에도 여기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이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위아래로 한 3에서 5% 정도는 이제 흔들 수 있겠죠. 이게 3에서 5% 위아래로 흔들다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2천억 원이니까 일본봉이 약 25억에서 35억이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노타도 아까 어때요? 비주얼테크도 마찬가지인데 노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중요한 이평선을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다음의 목적지는 54,000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 대금이거든요. 거래 대금 수준이 기준 거래 대금이 4천억을 상회하는 거래 대금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탄탄하게 쌓으면서 거래 대금이 우상향하면서 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그런 형태를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흐름을 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위아래로 3%를 흔들지도 않아요. 보통 종목들 보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까지 위아래로 흔드는 이런 이제 봉들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빼지도 않고서 그냥 뭐 갭이 한 2% 정도 떠서 그 갭만 살짝 내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놓다는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뭐 갭이 뜨더라도 전날의 종가 수준 근처에서 유지해주는 흐름을 보인다면 분할로 기종을 매수해서 이제 이 전고점 6만 5천 원 라인까지 보면서 좀 매도를 좀 핸들링 해가면서 그 사발사발하면서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3,900억 원이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일본봉에 약 45억 이상 나올 때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삼성 엑기스 홀딩스. 자, 엑기스 같은 경우도 여기 신고가가 7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76만 원을 매물 이식을 하는 요 이쁜 단봉 도식, 단봉 도식, 단봉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래대금 수준은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있죠. 약 5천억 수준으로. 그다음에 얘도 다음 주에는 거의 1순위로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비츠로테크와 노타도 중요하지만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너무나 중요한 종목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세 종목만 보셔도 다음 주 공대일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반드시 슈팅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정도 이 기단 조정을 벌여줬는데 바로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며칠 더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요 위에 있는 어떤 매물을 지치게 해서 이제 던지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언제 슈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임박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얘는 1조 5천억 원이 기준 거래대금이니까 일본봉에 약 150억 이상 나올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린 PTS는 자, 단일가에서 5%나 뺐어요. 그래서 얘는 다음 주에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꼴이 계속 올려주면서 종가는 지금 종가까지도 올려주고 있어요. 그저께 종가보다는 어제 종가, 어제 종가보다는 오늘 종가를 높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흐름인데, 자, 요만큼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박스권 형성하다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 그래서 얘는 이제 1,000억 원이 기준 거래대금이에요. 그래서 4%, 지금 5%가 빠졌는데, 지금 단일가 보시면 16,400원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16,400원이면 이 정도죠, 이 정도. 이 정도에 시작을 할 텐데, 아직 5일선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일봉의 5일선도 5일선을 만나고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일 때,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 1,000억이니까 일본봉이 1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올해만 해도 지금 1,000몇 프로죠. 1,800%가 1,800% 상승했어요. 1,800%. 네, 1,800%.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얘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보이지만 얘는 이제 기존에 신고가가 여기였어요. 여기 46,000원. 근데 지금 46,000원을 돌파하고 여기서 위에서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요만큼. 박스권 형성하다 이제 5만 원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상승할 때 우리 이제 요 포인트에서 또 스윙의 시작 정물에서 매수 매도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5,700억 원이니까 일본봉의 약 65억에서 100억 이상 선실 때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거래대금이 빠지질 않아요. 이렇게 거래대금 없다가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보면은 8천억까지 터지고 있잖아요. 일봉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니까 예, 빠지면서 요 거래 대금 수준이 며칠 유지되면서 장대 연봉이 몇 개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으로 일반 알지노믹스. 알지노믹스는 오늘 15만 3천 원에서 예, 전저점이죠. 여기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에서 15만 3천 원 인근까지 갔었죠. 15만 원 인근까지. 오늘도 15만 3,400원까지 갔다가 얘가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돌려줄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요만큼. 여기서 이제 돌려줄지 아니면 여기 14만 원대, 14만 4천 원 라인까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15만 3천 원대를 시켜줬기 때문에 예, 여기를 어떻게든 이제 안 깨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 상황을 봐가면서 얘가 이제 여기를 지지하면서 승방으로 나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2, 3% 정도 단타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안전하게 나는 여기 17만 6천 원, 17만 7천 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돌파 포인트에서 들어가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원이 터져야 되니까 예, 1분봉이 최소 120억 이상 터질 때 그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제주 반도체 예, 오늘 거래대금 대형 거래대금이 이제 유입이 됐죠. 그래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24,000원의 박스권을 자, 여기를 일단 돌파해줬기 때문에 24,000원은 기존에 여기서도 지지 포인트가 되기도 했네요. 이 지지 포인트였고 24,000원이 중요한 이제 단가다. 이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신고가는 지금 46% 많이 남았고요. 지금 거래대금 수준이 얘가 유지가 되준다면 계속 요만큼씩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여러 양봉들이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2천억 원이니까 여기 보이시는 2천억 원, 그러니까 얘는 일본봉에 약 25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상 보려도 신고가가 42만 1,500원, 27%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박스권이 요만큼 이제 박스권이죠. 32만 3천 원이 박스권의 고가였어요. 근데 그 고가, 여기 32만 3천 원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돌파했다 푹 떨어졌죠. 오늘도 32만 3천 원을 32만 3천 원을 돌파한 33만 원까지 조가를 형성해 줬어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박스권의 고가 가격을 유지해주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겠고요. 유지해주다가 상방으로 나올 때 보시면 되겠고 얘는 기존 거래대금 3천억 원이니까 일본봉에 약 35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티나 같은 경우도 요만큼 박스권이었어요. 요만큼 박스권이었는데 12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5일선을 타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거래대금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얘가 상승을 못하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거래대금만 1,500억 이상 나와준다면 얘는 얼마든지 이런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요. 거래대금 터질 때만 얘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봉에 25억은 터져야 1,500억이 조가 기준으로 발생을 하겠죠. 자, 일동제약부터는 기존 거래대금 터질 때만 보시면 되겠고요. 보도는 좀 삭제할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클로몬 아재고 아주 아이비 투자 지금 보시면 100억 이하로 빠졌죠. 그러니까 일단 삭제를 하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 삭제를 하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지금 보시면 얘는 투자 여기 단기관리 예고가 떴어요. 그래서 요 뉴스 어디 갔죠? 뉴스가 떴었는데 어제 단기관리 예고가 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삭제를 하고요. SW도 24원 이탈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리고 세미파이브도 이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양봉 설 때 그때 보겠습니다. 신기준 라인으로 내리고요. 자, 나라스페이스도 거래대금 들어오고 양봉 설 때 보겠습니다. 신기주로 내리고 네임드 바이오도 마찬가지 슈기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IT센 얘는 아직 괜찮고요. 자, 올 한 해 25년 동안 고생들 정말 많으셨고요. 저도 이제 코스피 연봉을 보고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아, 우리나라 장이 75%가 상승한 거면 지수가 75% 상승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예, 그 어떤 장에서도 우리나라 대군길에 그렇게 상승한 적이 있었나요? 코스피 다시 연봉을 보면 어마어마한데, 자, 보시면 상승은 한 적도 없었고,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기대가 되는 한 해이기도 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좀 좌충우돌 하면서 좀 많이 어떤 매매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다듬었다는 생각으로 조금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는 올해 이제 다진 관점들과 기술을 토대로 조금 한 단계 레벨업해서 고도화시키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